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0월 19일입니다. 날은 점점 가을로 깊어가고요. 이 시간 현재 창밖을 내려다 보면요, 가을의 정취가 너무 좋습니다. 단풍, 벌써 치악산 그 나무들은 벌써 한 위에서부터 한 7분 능선까지는 붉게 물들어 가고 있네요. 참 좋은 날씨예요. 근데 이 좋은 날씨에 그 교실의 한 구석에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저도 참 어떻게 안타깝네요. 저도 나가서 단풍놀이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그 시원한 공기도 좀 마시고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자리에 앉아서 영상 기기들을 켜고요 있습니다. 자, 모두들 공부하는데 수학 하도 그러는데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요. 한 긴 시간 상담을 하고 나니까 저도 좀 탈진이 됐네요. 그렇지만은 또 꼭 필요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역시 또 수학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고3에 와가지고 고칠 수 없는 부분,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한 2010년도까지는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자꾸 늘어가더니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스럽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그랬지만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이건 초등학교 수학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에 와서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강조드리고 싶네요. 물론 때려주면은 고쳐져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지경이 됐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들더라. 결국 부모님밖에 없는데요. 부모님 역시 마치 아이스크림 녹듯이 애만 보면 살살살 녹아내리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습관을 들여왔으면은 이런 그 상황에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옛날 과정이면 공통 수학, 지금 상하라고 나가죠. 1학년 수학을 하다 보면 집합과 명제 이런 게 나옵니다. 집합은 뭐 아시겠지만은 명제 이러면 명제? 옛날에 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명제였는데요. 좋은 학교도 만드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명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파트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강의 하나 들으려면 완전히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경험으로는 강의를 3번, 4번, 이 3번, 4번이라는 건 같은 강의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 불러다 놓고 인터넷 강의 들려보고, 안 돼서도 저 선생님 불러놓고 설명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한참이 지난 뒤에 또 해결되는 거는 한순간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명제, 수학 파트에서는 명제는 어떻게 보면 쉬운 파트인데 그게 어렵게 된 상황은 수학 과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물론 지금 판검사 하시는 분들
초등 시절, 뭐 중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 수학 잘하신 분들이에요. 이 법조, 이 법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학문을 다루는 데까지는 수학이 뒷바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학을 하는 거는요,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을 배움으로써 모든 것을 대할 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하는데 그 훈련을 시켜주는 게 수학이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와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라 이랬을 때 답에 대한 확신을 못한다 그랬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가 문제 풀어놓고 답이 100이 이런 수치가 나오면요, 그 100이라는 수치가 이게 제대로 나온 답인지 확신을 못해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식을 세우고 계산 과정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버벅거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게 틀렸구나 하고 다시 고쳐가지고 계산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끝무렵에 가서는 이건 정답이라고 누구든지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또 답 불러 이러면은 다 예전엔 애들은 30 이렇게 불렀는데요. 100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애들은 30, 100 속으로 맞나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그러면요.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 땐 계산 과정을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산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계산 과정 속에는요. 전부터 배워온 모든 수학 연산의 규칙이 다 동원이 되는데 이걸 자꾸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지 않고 책에다 푸는 경우. 우리 잘키우자 TV에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문제 풀었을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꼭 노트에다 풀려라. 노트에다 풀리는데요. 그 전에 글씨를 못 써요. 도대체 이게 6자인지 7자인지 5자인지 6자인지 못 알아보기 쓰거든요.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 두들고 폐쇄라도 고치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는 다 알아본다 그러지만요.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정도 아는 사람이 못 읽어내요. 그래 놓고 무슨 수학을 한다고 그러네. 최소한도 학원을 보내고 뭐 다 좋아요. 사교육에 의존하고 다 좋은데 부모로서 그 정도는 꼭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래야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이 명제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혹시나 그런 문제를 아이가 실토를 할 때는요. 수학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의 공부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자기가 풀어내는 연습은 안 했고 칠판 수업이나 무슨 강의를 통해서 듣는 수업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요. 빨리 방법을 바꿔야 되지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글씨를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하게 한 다음에 수치를요 쓰는 연습을 한 다음에 아이들은 이렇게 일자를 거둬 제대로 못 꺼요. 연습이 덜 됐으니까. 이게 수도 없이 이렇게 분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수평선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못할지 몰라도 꼭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숫자를 잘 쓰게 한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은, 서점이 아니라 문구점에 가면은, 이런 노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노트요. 자, 뭐 이 노트 제가 장사하러 온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노트를 팔러 온 수업 시간에 들어온 그 장사꾼들도 있었지만 연필하고 지우개, 그 다음에 노트. 근데 이게 제목이 반반 노트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노트를 사줘요. 이렇게 줄이 쳐진 거. 그리고 여기다 자를 대고 이렇게 금을 이렇게 거줬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이 반반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반이 이렇게 선이가 있죠. 반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갱지로 된 거요, 아무것도 없는 거, 줄도 없고 뭐 이런 노트를 해주면요, 개발 세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여기다 요만큼 풀어놔요. 그럼 뭐라 그러면 또 여기다 이만큼 풀어놔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이쯤에다 이렇게 풀어놔요. 이래서는 꼬라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줄이 쳐 있는 노트를 이용하되 이게 불편하시면요, 이렇게 얇은 거 있어요. 반반 노트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은 한 면에 반으로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책에다 풀지 못하게 하고요, 여기다 풀라 그러세요. 그러면 한 계산 과정 전부 다 쓰면 5줄짜리를 가지고 2줄로 써놓을 거예요. 2줄로. 그러면은요, 그 책의 뒤에 풀이 과정이 있을 거예요. 풀이 과정을 그 문제 이 옆에 빈칸에다가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가 쓴 풀이 과정하고 여기 책에서 써놓은 풀이 과정하고는 양에서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략을 했죠. 지가 무슨 천재라고. 그래서 이 연습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걸 찾아서 다시 이만큼의 문제풀이 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했을 경우 여기까지 채워넣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물론 이 옆에다가 그대로 뺏겨 주시는 연습을 시키고 채워넣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요, 아이 처음부터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반복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풀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풀이 과정이 길어져야 돼요. 지금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경우는 수능 볼 때까지 수많은 세월이 남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요, 점점 논리적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학원을 갔다 와서 뭐 큰 공부한 것처럼 엄마 뭐 내가 갔다 왔으니까 게임 30분 이거는 내가 공부시키지 말라 그랬죠. 차라리 잠 재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써라. 이것만 해도 큰 복습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문제만 달랑해가지고 배웠으니까 한번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고문하지 마시고요. 네가 풀었던 대로 거기서 배웠던 대로 계산 과정을 써와라. 학원에 가서 수학을 할 때는 분명히 선생님이 칠판 수업에 써준 것을 노트에서 꼭 다 써와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대부분의 애들은요, 이러고 그렇지 네 잘한다,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줄 때까지 맞아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논리적인 수학을 개판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진짜 고치기 힘들거든요. 물론 학원 가면 선생님이 너 글씨 똑바로 써라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야, 너 여태까지 수학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 이거 그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 안 해? 하죠. 맨날 했어요. 그런데 안 고쳤어? 근데 안 고쳐지네요. 이래요. 그러게요. 이러면서 뭐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남의 얘기처럼 해요. 요즘 애들이. 그러고 수학이 나아지기 바라면은요, 그 부모는 곰 중에 곰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3에 와서 수능 수학을 잘 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수치, 글씨를 잘 쓰느냐 1차 보고요. 그 다음에 책에다 필기를 문제를 풀었느냐 검사를 하고요. 고쳐서 꼭 갱지 노트를 주고, 처음부터 이런 갱지 노트 주면은 안 고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반반 노트 같이 반이 이렇게 표시된 노트에다가요,
칸이 이렇게 표시된 노트에다가 칸에 맞춰서 글씨를 다 채워 넣게요. 칸에 큼직큼직하게 글씨를. 글씨라는 건요, 크게 쓸수록 작은 글씨를 잘 써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도요, 예를 들어 덧셈이 뭐 분수셈을 한다거나 이러면은요, 꼭 풀이 과정을 세분화해서 선 긋고 약분하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약분지 이거 약분. 그거 꼭 표시하도록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거 건너뛰다가 나중에 에러 나와요. 고등학생도 에러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수학 공부하는 과정이요, 옛날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도 내 아이를 그런 데서 구출해 줄 사람은 없다. 문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풀어주면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너 이거 글씨 똑바로 써라 100번 말을 해봐야 안 고쳐진다. 거기에 의존할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수학 풀이 과정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반반 노트의 절반의 이쪽 부분은 본인이 직접 문제풀이하고 해설서에 있는 그 문제풀이 과정은요, 꼭 필요한 부분만 또 집어넣어서 짧아요. 사실은 그거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너 어느 부분을 건너뛰었나, 그 건너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다 고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를 오래 하다 보면요, 에러가 안 나오는 선에서 건너뛰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내공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건너뛰기 하다 보면 문제 틀리죠. 그래서 수능 치고 나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수학을 했다 그런 애들은 단 한 문제도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실수했어요, 이러죠. 실수로 틀렸어요. 몰라서 틀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수능 끝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아이들은. 그러면 왜 만점을 못 맞느냐?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꼼꼼하게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산을 쫙 스피드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연습이, 고등학교 가서 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거예요, 절대로 안 고쳐지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일부러 아까운 시간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첫 출발부터 제대로 시켜달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 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래서 방치하면요, 옛날로 또 돌아가요. 돌아가지 못하게 철벽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돼요. 저 부모님 생각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것을 방해하는 데가 시작이 바로 이 점이다. 수학에서. 제가 장담을 하니까요. 이건 예전 상황하고 또 다르다. 예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2010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온갖 수학 좀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진도 나가는 거 좋아요. 진도 나가는 거 좋은데 수학 과목처럼 진도 나가기 쉬운 과목이 없더라. 그거는 선생님들이 워낙 잘 가르치고 설명을 잘하니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선생님의 능력이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오로지 손으로 쓰고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쌓아지고 에러 없이 수능에서 만점으로 가는데 그 큰 문제 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글씨, 그 다음에 계산 과정 생략하는 거, 책에다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나중에는 아무리 고치려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해 주십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하고 맨날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때 싸우는 게 나중에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아이의 결점, 내 아이의 약점,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부모밖에 없다. 지금 밖에서 우리 글씨 수학 그 학원 선생님한테 우리 애 글씨 좀 봐주세요. 이러면요 거의 그런 부탁은 그 돌 어린이 수준이죠. 그거 안 되거든요. 아무리 부탁해도 엄마가 챙겨주세요. 아빠가 챙기든가. 그리고 꼭 그런 습관을 들이고요. 아직 초등학생이라면은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잘 시켜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개판, 세발, 개발 써놓고 검산이 안 돼요. 그거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뭐 약분을 하고 뭐 소수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자기가 선을 그을 부분은 분명히 거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점 찍을 부분은 분명히 점을 찍어야 되는 게 이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짜증난다고 애들이 생략을 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세요. 모든 과정을 발생은 진화를 반복한다. 뭐 과학에도 있지만요. 한 문제를 풀어도 진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듯이 수학도 아무리 쉬운 문제를 풀더라도 풀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꼭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반반 노트. 문구점에 가면 굉장히 많다 그랬죠. 한 권만 사가지고 달랑 가가지고 올 생각하지 마시고 책이 제일 쌉니다. 노트가 제일 싸요. 아예 이만큼 한 권은 사오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시키세요. 시키고요. 하나 둘 다 모아놓으세요. 다 모아놓고 아이가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한 중학교 때쯤 갔을 때 이제 잘 된다. 이러면 너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거 좀 보여줄까 하면 보여주세요. 아이가 깜짝 놀랄 겁니다. 거기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공부 과정에 신뢰가 들어가요. 내가 옛날에 이랬던 것을 우리 부모가 날 이렇게 고쳐줬구나. 세상에 내가 이런 꼴을 어디 보이기도 싫은 그런 식으로 했구나. 본인이 느끼게 되거든요. 자, 잘 들으셨나요? 듣는 것보다 이렇게 실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부터 이런 생각 마세요. 당장 하세요. 공부는 당장 안 하면은요, 뒤로 미루면은 쌓여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바로 즉시 실행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수학은 초등학생의 모든 그 지식의 인프라가 형성된 그 정도의 능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수학이 1학년 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충분히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땐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수학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밑에서부터 충분히 안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얘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버벅되지만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쭉 배워오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덜 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돌아가라 했을 때는 물론 돌아가서 다시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틀려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얘는 문제풀이 한 거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풀려보면 또 틀려요. 또 해봤더니 또 틀려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수학은 처음 형성이 될 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에 가서 상처를 계속 남겨요. 그래서 길에 나가보면 수학학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이는 게 다 수학학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수학학원이 많은데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수능 점수도 올라가는 게 정성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점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지금 늦지 않았을 시기. 자, 중3도 안 늦었습니다. 고1도 안 늦었어요. 초1은요 진짜 최고의 적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3도 좋아요.
이때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수학을 배우고 나면은요, 아이가 물론 자기가 문제풀이 하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풀게 되죠. 수학은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명제가 어려워요. 이런 비극의 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극이거든요. 진짜 쉬운 명제인데 이걸 못해요. 왜? 들어보기만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언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확률도 못해요. 문장을 거의 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딱딱 끊어질 때 끊어지고 목적어가 뭔지 묻는 말이 뭔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공식을 막 집어넣고 풀고 그럽니다. 제가 잘 키우자 TV에서 국어는 뭐 어떻게 해라, 수학은 어떻게 해라 하는 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공부하는 양 꽤 많아요. 뭐 선행할 틈이 없을 거예요, 사실. 선행 못 합니다. 제대로 키워가려면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뭐 IQ가 높은 애들은요, 제가 하라는 공부 그냥 순식간에 끝내고 시간이 널널하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애들, 보통 애들 다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거든요. 이런 애들 차질없게 가게 하려면요, 앞서가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같은 학년에서 충분히 다져주고 차근차근 쌓아 올려주면은 나중에 꽃 피우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제 영상 별로 재밌지도 않은 거 또 골치 아픈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